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 한 번 싸오지 못했던 인턴에게 저는 2년 동안 제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퇴사하던 날, 제 통장으로 무려 12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회사가 소속된 대기업 그룹의 회장님이셨더군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고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죠.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져 얇은 카디건을 여미며 탕비실에서 막 데운 도시락을 들고 자리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도시락 통 안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조린 돼지갈비찜과 계란말이가 따끈한 김을 내뿜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려는데 인턴인 수진이가 종이 상자를 안고 제 책상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든 채 말이죠. 수진이는 우리 부서에 온 지 2년 된 인턴이었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말수도 적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아이였죠. 제가 수진이와 가까워진 건 그 아이가 점심시간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남들은 다들 335 모여 식당으로 가거나 도시락을 꺼내는데 수진이는 탕비실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소보로 빵을 뜯거나 그마저도 없이 맹물로 배를 채우곤 했으니까요. 물어보면 항상 배가 안 고파요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배고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진이네 부모님은 시골인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대학 등록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팼다고 하더군요. 인턴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서울의 살인적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니 밥값을 아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밥 굶는 꼴은 못 보는 성격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쌀 때 밥과 반찬을 넉넉히 준비해서 점심때마다 수진이에게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가 한사코 거절하며 팀장님, 안 그러셔도 돼요. 죄송해서 어떻게 먹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내가 손이 커서 양 조절을 못했어.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 되니까 내가 좀 처리해줘 라며 떠넘겼습니다. 그제야 수진이는 고맙다며 숟가락을 들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언니 진짜 맛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곤 했죠. 그런 수진이가 종이 상자를 안고 서 있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아, 너 그만두는 거야? 제가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오늘부로 퇴사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직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는데 손끝이 하얗게 질려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짠해져서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갑자기 왜 더 좋은데 취직했어? 수진이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각자 일하느라 바빴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최 과장은 우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더군요. 최 과장은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자 꼰대였습니다. 입사 연차가 높다는 이유로 신입들을 쥐 잡듯 잡고 특히 수진이에게는 온갖 자비를 떠넘기기 일쑤였죠. 지난번에는 수진이가 밤새 만든 엑셀 보고서를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제출했다가 제가 대신 싸워준 적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탕비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탕비실 문을 닫고 단둘이 남게 되자 수진이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켜더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을 들여다본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이었는데 수취인은 제 이름이었고 금액란에는 1,200,00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2억 원. 0이 대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떨어뜨릴 뻔했죠. 목소리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수진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잘못 보낸 거지. 12억이라니 너 0을 몇 개 더 누른 거 아니야? 수진이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며 평소보다 훨씬 맑고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5년을 일하며 평사원에서 팀장까지 올라왔지만 월급쟁이 신세에 이런 큰 돈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제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입금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저교란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저는 식은땀이 흘러 수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너 이 녀석 왜 이렇게 철이 없니? 혹시 보이스피싱 당했거나 사채 쓴 거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언니한테 말해봐.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제 걱정 어린 말에 수진이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태양그룹 회장님이세요. 우리 회사가 속한 그 그룹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이라니.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 굴지의 대기업 말인가요? 자산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 그룹의 회장 딸이 밥값 5천 원이 아까워 굶던 그 인턴이라니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아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분을 숨기고 밑바닥부터 경험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진짜 사람을 볼 수 있다고요. 지난 2년 동안 회사에서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언니뿐이었어요. 제가 밥 못 먹는 거 알고 도시락 나눠주시고 최 과장이 제 공가로 챌 때마다 대신 싸워주시고 치문일 다 막아주셨잖아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검은색 명함만 한 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감사 표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선물이고요. 언니, 다음 주에 본사에서 정식 발령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이 지사 책임자, 이제 언니가 맡게 될 거예요. 책임자라니. 지사장 말하는 거야? 저는 제 코를 가리키며 되물었습니다. 수진아, 농담하지 마. 난 고작 팀장인데 어떻게 지사장을 해? 게다가 강 부장님이나 최 과장이 가만히 있겠어. 수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최 과장이 그동안 언니 공 가로채고 신입들 괴롭히고 가짜 영수증으로 횡령한 거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이번 인사는 회사를 썩게 만드는 고인물들을 청산하기 위한 거예요. 언니, 능력 있잖아요. 지난번 한빛물산 프로젝트도 언니가 밤새 만든 기획안 최 과장이 훔쳐간 거. 제가 다 보고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가 틈만 나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묻고 자료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파일을 백업해 두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손에 든 검은 카드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때 탕비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 과장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둘을 보더니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이더군요. 어머, 김 팀장, 수진이 나간다니까. 탕비실에 숨어서 작별 인사라도 하나 봐. 아주 눈물겹네. 하긴 김 팀장이 평소에 수진이 끼고 돌았으니까 아쉽기도 하겠지. 최 과장의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가 인턴 따위와 어울리며 격을 떨어뜨린다는 뉘앙스였죠. 예전 같으면 한마디 대꾸라도 했을 텐데 수진이의 정체를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최 과장을 싸늘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제게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본사 사람들이 내려와서 인수인계 도와줄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세요. 수진이는 최 과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당당하게 탕비실을 나갔습니다. 최 과장은 벙찐 표정으로 수진이의 뒷모습을 보다가 제 손에 들린 검은 카드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 팀장, 손에 그건 뭐야? 수진이가 줬어? 저는 카드를 주머니에 쑥 넣으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념품이죠. 최 과장님, 할 일 없으시면 저 먼저 가볼게요. 처리할 업무가 산더미라서요. 저는 도시락을 챙겨들고
유유히 탕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는 게 느껴졌죠. 자리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수진이가 떠난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공부 더 하러 간대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전화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작 밥 좀 나눠준 게 이런 기적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최 과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사장 자리를 노려왔고 강 부장과도 학연으로 얽힌 사이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마자 강 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부장실로 들어가니 강 부장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서류 뭉치를 제게 밀었습니다. 김 팀장, 이게 뭔가? 어제 한빛물산 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왔어. 우리가 보낸 최종 제안서에 데이터 오류가 3군데나 있다는 거야. 당장 다음 주까지 수정 안 하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난리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출한 협력 제안서였는데 제가 시장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맡고 최 과장이 최종 취합과 편집을 담당했었죠. 제가 넘길 때만 해도 분명 정확했던 수치들이 엉터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월 매출 5,800만 원이 580만 원으로 원가 비율 32%가 23%로 적혀 있는 시기였죠. 누가 봐도 고의적인 오타였습니다. 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최 과장님께 넘긴 원본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취합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제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팀장, 자네가 꼼꼼한 건 알지만 최종 책임은 실무자인 자네에게 있어. 최 과장은 편집만 도와준 거지 데이터 검수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 기가 막혔습니다. 애초에 업무 분장할 때 제가 초안을 잡고 최 과장이 최종 검수 크로스 체크를 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때 부장실 문이 열리며 최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강 부장님, 김 팀장한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데이터 오류라니 회사가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김 팀장, 내가 그렇게 다시 확인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사고를 치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최 과장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반박하려 하자 그녀는 말을 잘랐습니다. 강 부장님, 보시다시피 김 팀장이 요즘 좀 해이해졌어요. 수진이랑 친하게 지내더니 걔가 나가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나 봐요. 인턴이나 챙기느라 정작 중요한 업무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강 부장님, 제가 수진이에게 새벽 2시에 보낸 최종 검토 파일이 메일과 메신저에 남아 있습니다. 수진이가 퇴사 전에 백업해둔 기록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보낸 파일에는 수치가 정확합니다. 이 파일이 최 과장님께 넘어간 시간은 새벽 2시 10분, 최 과장님이 최종본이라며 클라이언트에 보낸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파일을 건드렸는지 로그 기록만 확인하면 알 수 있겠죠. 강 부장이 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기록을 확인하는 동안 최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그냥 서식만 맞춘 거고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옆부서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한빛물산 담당자가 방금 전화 왔는데요. 수정된 데이터 파일이랑 사과 메일 잘 받았다고 문제없이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태양그룹 본사 비서실에서 직접 챙겨서 보냈다고 하던데요. 강 부장과 최 과장, 그리고 저까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사 비서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벌써 손을 쓴 것이었죠. 강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해결됐다니 다행이군. 김 팀장, 고생했어. 최 과장, 당신은 앞으로 서류 검토 좀 똑바로 해. 나가봐요. 최 과장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나갔고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 과장은 제게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 팀장,
아주 용의주도하네. 본사에 줄이라도 있나 보지. 하지만 두고 봐. 이 지사 바닥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과장님, 저는 줄 같은 거 없습니다. 다만 일한 만큼 대우받고 잘못한 건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앞으로 제 업무에 회방 놓지 마세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사장이 교체될 거라는 소문과 함께 최 과장이 차기 지사장으로 유력하다는 헛소문이었죠. 최 과장은 매일같이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본사 임원들을 만나러 다닌다며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은근히 따돌리고 업무 협조도 해주지 않았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스타필드몰 입점 제안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지사의 올해 실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건이었는데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예산안이 담긴 파란색 파일철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분명히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잠가뒀는데 아침에 출근해보니 자물쇠는 멀쩡한데 파일만 없어진 것이었죠. 발표 시간은 다가오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동료인 민지 씨와 함께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있는데 최 과장이 텀블러를 들고 지나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팀장, 아침부터 왜 그리 소란이야? 뭘 또 잃어버렸어? 씀씀, 중요한 날에 칠칠 맞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디 한번 당해봐라라는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은 팀장님 되십니까? 여기는 태양그룹 비서실입니다. 이수아님 지시로 연락드립니다. 수진이, 아니 이수아 이사의 비서였습니다. 팀장님, 찾으시는 파란색 파일철. 탕비실 안쪽 캐비닛 맨 아래 칸 믹스커피 박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미자 과장이 어제 저녁에 숨기는 걸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예산안 사본 파일은 지금 팀장님 개인 메일로 발송해 두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탕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지 씨도 따라왔죠. 최 과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쫓아왔습니다. 캐비닛 문을 열고 커피 박스를 치우자 정말로 제 파란색 파일철이 거기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꺼내 들고 최 과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최 과장님, 이게 왜 여기 있죠? 어제 분명히 퇴근하실 때 탕비실 들르시는 거 봤는데 최 과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몰라. 누가 거기다 뒀나 보지. 난 아니야. 덕분에 저는 무사히 프레젠테이션을 마쳤고 클라이언트로부터 호평을 받아 현장에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수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본사에서 인사 발령을 위해 임원들이 내려온다는 날이었죠. 최 과장은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에 힘을 잔뜩 주고 새로 산 정장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사장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본사 인사팀 상무님과 함께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크림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우아하게 묶은 수진이. 아니, 태양그룹의 후계자 이수아 상무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행 비서들이 따르고 있었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운동화에 청바지를 입고 짐을 나르던 그 인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품이 넘쳤습니다. 최 과장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는 회의실 상석에 앉지 않고 곧장 제게 걸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언니, 늦어서 미안해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고는 인사팀 상무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무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서울지사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합니다. 지난 5년간 탁월한 성과와 리더십을 보여준 김지은 팀장을 신임 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무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과장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상무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회사에 10년을 바쳤습니다.
경력으로 보나 연차로 보나 제가 지사장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김지은은 고작 팀장 나부랭이라고요. 이수와 상무, 아니 수진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최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회의실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지난주 최 과장이 제 서랍을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고 파일을 꺼내 탕비실에 숨기는 장면. 그리고 작년 회식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영수증 내역. 인턴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증거 자료들이 줄줄이 화면에 떴습니다. 최미자 과장. 아니,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을 테니 최미자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당신이 지난 3년간 허위로 청구한 야근 식대와 접대비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의 성과를 가로채고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이 모든 것에 대해 법무팀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최 과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사님. 수진아, 아니 이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살려주세요. 그녀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수가 아니라 악이었어요. 당신이 괴롭혀서 나간 인턴이 작년에만 3명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최 과장은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나갔고 강 부장 또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은 저를 향해 그리고 정의를 구현해 준 수진이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는 지사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이가 선물했던 검은 카드가 놓여 있었죠. 그때 수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언니 사고 싶은 거 사도 되지만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회사에 사내 복지기금 하나 만들어주면 어때요? 밥 못 먹는 직원들 어깨.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말에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밥을 사기로 했죠. 물론 메뉴는 고급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아니라 우리 둘의 추억이 담긴 따뜻한 집밥, 갈비찜으로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못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